뉴저지 상록회가 웬디스를 방문해 감사패를 전달하고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이 맨해튼 파크 애비뉴 한국무역협회 건물로 청사를 이전합니다. 폭소를 빌미로 토잉업체 직원을 위장한 차량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국 이민자 단체들이 공화당의 응징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주가 일정 기간 재범 기록이 없으면 전과 기록을 삭제해줄 전망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올 초 불거졌던 뉴욕 맥도날드 한인 노인 퇴출 사건. 양측의 화해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노인들이 많이 찾는 곳에선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오늘 뉴저지 상록회가 한인 노인들이 많이 찾는 웬디스를 방문해 감사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포트리 버겐블러버드 선상에 위치한 웬디스 매장.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오후 시간 100여 석 규모의 널찍한 공간에서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찾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이곳은 수년 전부터 이 지역 한인 노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왔습니다. 도보 10분 거리인 인근에 포트리 505 노인 아파트와 475 노인 아파트가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올 초 뉴욕 맥도날드 매장에서 벌어졌던 불미스러운 사건이 이곳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웬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있고, 우리가 웬디를 일방적으로 피해줘서는 안 된다 하는 건 모든 노인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프라싱에서 있던 그런 거나 사건 그런 거를 우리는 서로 트러블을 만들지 않고 서로 해서 노력들도 서로가 많이 합니다. 이제 언제 어떻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이곳에 오늘 뉴저지의 한인 노인 단체와 노인들이 찾아와 그동안의 사랑방 역할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얼마 전에 뉴욕에서 맥도날드 사건 나고서는 뭔가 깜짝 놀라는 생각이 하나 나더라고요. 여기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빨리 여기 오너를 찾아가서 당신들이 아직까지는 여기 프라블럼이 없었으니까 당신들이 우리 노인들을 잘 택해서 고맙다는 상장을 주고 싶다. 생각지 않은 한인 노인들의 단체 방문에 매장 지배인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영업에 큰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노인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And our customers and guests in our restaurants, we do everything we can do every day to keep folks comfortable. And we view it as an honor when people choose to visit with us. 하지만 지역에 급증하고 있는 한인 노인 수를 고려하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한인 노인들에게 필요한 경로회관 같은 사회시설 확충이나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여건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두 집 살림을 하던 주 뉴욕 총영사관이 맨해튼 파크 애비뉴에 위치한 한국무역협회 건물로 청사를 이전합니다. 민원실과 분리돼 운영된 지 14년 만인데요.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외환 위기를 겪자 지난 2000년 10월부터 뉴욕 총영사관은 본청과 민원실이 따로 분리돼 운영되어 왔습니다. 한 지붕 두 가족 살림을 하던 총영사관이 마침내 하나로 합치게 됐습니다. 영사관은 맨하튼 460 파크 애비뉴에 위치한 한국무역협회 건물로 오는 18일 이전하고 새로운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민원실과 뉴욕 한국문화원이 기존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건물 6층은 그대로 사용하며 8층과 9층을 추가로 임대해 정무와 동포, 교육 등 20여 개 업무실과 대회의실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본청과 민원실 등이 분리 운영되면서 생기는 민원인 불편 증대와 업무의 비효율성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총영사관 측은 청사 이전으로 인해 동포, 문화 업무의 통합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고 민원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업무하는 그 서비스
쪽과 우리 그 총영사관 본부가 나눠져 있어서 많은 나름대로 불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같이 합치게 됨으로써 아무래도 한 번에 그 민원 서비스와 우리 총영사관과 이런 것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민원인 측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총영사관의 대표 전화와 각 담당 업무별 전화번호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강추위와 폭설로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운전 조심, 파톨 조심에 이어 자동차 도난에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최근 토잉업체 직원을 위장한 차량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연이어 폭설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눈이 내리는 틈을 타 멀쩡한 차를 토잉해가는 차량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백구경찰서에 따르면 절도범들은 토잉업체 직원으로 위장해 직접 견인 트럭을 몰고 다니며 길가에 정상적으로 주차돼 있는 차량을 끌고 가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절도범들은 눈길에 파묻히거나 추운 날씨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량을 견인해 가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주로 폭설이 내리는 밤늦은 시간 범행에 나서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도난된 차량은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제3국으로 수출되거나 여러 부품으로 분해돼 팔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백구경찰서의 브라이언 맥과이어 서장은 자정이 넘은 시간 주택가 골목을 돌아다니는 정체불명의 토잉 트럭을 목격한다면 곧바로 911로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집 주차장이어도 추운 날씨로 인해 미리 시동을 걸어놓고 차에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강조했습니다. 끝까지 대화와 타협으로 설득을 고수했던 전국 이민자 단체들이 공화당의 응징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이민개혁이 무산될 경우 올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들에 대한 전국적인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미 이민자 그룹 연대인 공정이민개혁운동 소속 시민그룹 커뮤니티 변화를 위한 캠페인은 그동안의 이민개혁 전술을 설득해서 응징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개혁을 지지하지 않는 의원들에 대한 응징에 나설 것이라며 이들이 입장을 바꿀 때까지 캠페인을 멈추지 않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이민개혁운동 측은 공화당의 거부로 오는 11월 전까지도 이민개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공화당 현직 의원과 후보들을 표적으로 집중적 낙선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히스패닉 유권자가 많거나 민주공화 후보가 번갈아 당선되는 스윙 지역구에서 낙선운동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공화당이 오는 2016년 대선에서 패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 루이스 구티에레즈 하원 의원도 이 같은 전망에 동의하면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는 히스패닉 유권자가 하루 2천여 명이라는 사실을 공화당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오바마 케어 가입자가 약 33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표치를 이미 달성했거나 달성하고 있는데요. 특히 젊은 층의 가입 비율이 30%에 육박하며 향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오바마 케어 가입 현황에 따르면 오바마 케어 가입을 시작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지난 2월 1일까지 총 329만여 명이 가입을 마쳤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까지 첫 3달 동안 가입자는 53%나 증가했습니다. 더구나 최근 한 달 새에는 114만여 명이 가입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18에서 34세 젊은 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27%로 지난 연말 24%에서 3%포인트 향상됐습니다. 보험사들은 고령 인구 또는 환자들에게 들어가는 의료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젊은 층의 가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1일까지 연방 건보거래소에서 가입한 사람은 135만 9천여 명이었으며 주 건보거래소를 이용한 사람은 193만 9천여 명이었습니다. 특히 주 건보거래소
가입자 증가율이 평균 42%인 반면 연방건보거래소 가입자 증가율은 62%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 목표였던 438만 9천여 명의 75.3%에 도달해 3월 31일까지는 원래 목표였던 700만 명 가입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21만 1천여 명이 플랜에 가입해 목표의 156%를 달성했고 뉴저지주는 5만 4천여 명이 가입을 맞춰 목표치의 92%를 달성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죠. 순간 저지른 범죄 때문에 평생 전과 기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욕주가 이들을 선처해주는 방안을 도입합니다. 다만 일정 기간 재범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체포된 기록만 있어도 까다로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이 있다면 취업, 주택 구입, 정부 프로그램 혜택 신청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의 조나단 리프맨 수석판사는 지난 11일 신년 연설에서 경범죄자는 유죄 판결 후 7년 이내에 비폭력성 중범죄자는 유죄 판결 또는 출소 후 10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르지 않은 조건으로 범죄 기록을 자동 삭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성범죄자와 공직부패, 음주운전 관련 범죄는 예외입니다. 리프맨 수석판사는 관련 법안을 뉴욕주 의회에 제출하고 법제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만일 주의회에서 입법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올해 4월 1일부터 법원 자체적으로라도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관련자들의 자료 공개를 모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사고 감소 노력의 일환으로 주내 모든 각 카운티에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 판사를 배정해 사건을 처리하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돕는 소송 도우미인 일명 내비게이터 제도도 이번 달부터 처음으로 브루클린과 브롱스 등에서 우선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주지사 선거가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앤드류 쿠오모 현 주지사가 공화당의 유력한 후보 도널드 트럼프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퀴니피액 대학이 어제 발표한 뉴욕 주지사 예비후보 지지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는 11월 뉴욕 주지사 선거 여론조사에서 재선을 앞둔 민주당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지지율이 6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 쿠오모 주지사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의 양자 대결에서 60%대 26%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또 다른 공화당 후보 럽 에스토리노 웨체스터 카운티장과의 대결에서도 58%대 24%로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뉴욕 주민들도 쿠오모 현 주지사를 59%의 지지율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사 때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특히 전체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쿠오모 주지사가 뉴욕을 잘 이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뉴욕 주민 1,488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실시한 것입니다. 한편 폴리티코는 아무도 이라크 전쟁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았을 때 이라크 전쟁에 반대표를 던진 오바마 대통령이 승리했듯이 뉴욕주 동성결혼 합법화의 지지 의사를 밝힌 쿠오모 주지사를 용기 있는 정치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교내 총격 사건이 심각합니다. 샌디욱 총기 사건은 약 1년이 지났지만 이후 전국에서 발생한 교내 총격 사건은 무려 44건이었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커네티컷 뉴타운에서 발생한 샌디욱 초등학교 총기 사건 이후 1년여 동안 전국에서 최소 44건의 교내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도 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불법 총기에 반대하는 시장 모임과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어머니 모임은 어제 월 평균 3건의 교내 총격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도 6주 동안 무려
무려 13건의 교내 총격 사건이 보고됐다며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단체는 샌디옥 사건 당시 희생된 20명의 어린이와 6명의 성인 이외에도 이후 이어진 44건의 교내 총격 사건으로 28명이 추가로 목숨을 잃었고 37명은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의회 차원의 보다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총을 쏜 연령층은 5세에서부터 53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며 특히 어린아이들이 총기를 휴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입니다. 이는 용의자의 4분의 3이 집에서 총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편 44건의 관련 사고에서 최소 1명 이상 총상을 입은 경우는 16건이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36%는 대학 캠퍼스에서 사건이 발생했고 64%는 초중고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